자신과 다르면 거리감을 둔다. 예를 들면, 요 문제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 밑에 이 전공법사가 말씀하신 거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요범사원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도 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래서 친밀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느낌이 좋아지면 집으로 초청도 할 수 있잖아요.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는 게 집안 식구들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친절하게 이게 대해주고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여기 가서 요범사원 공부하는 거를 곱게 볼 것 같냐? 쟤는 어디 가서 뭐를 배우더니 집안 식구들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상한 습관만 배워가지고 왔구나. 이런 기준이, 그런 시각으로 사람이 보이면은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뭔 말을 하든지 어깃장을 놓는 일이 생길까? 도움을 줄까? 어느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도사 근처에 있는 분이, 이제 가끔 통도사에 다녀갑니다. 그러고서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절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가족들이 볼 때 상태가 좋아져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가족들을 이해하는 능력, 가족들에게 친절한 능력,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가면은 이 통도사에 상태가 좀 나빠지면 좀 통도사에 좀 다녀가시지요. 절에 좀 갔다 오시지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런 데 가서 뭐 하냐고. 가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다녀가신 분의 따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녀가신 모친이 딸이 왔을 때 상태가 매우 좋아진 거야.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모친한테, 어머니한테 뭔가를 표현을 했는데, 그 각도가 좀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입장 때문에 안 보이는 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한 거야. 그래서 계속 속이 상했던 자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떤 과정에서, 그 자리를, 이해를 이렇게 풀어서,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거든.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한가 봐요. 그러고는 이제 가서 진지한 대화와 사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어디에서 좋은 걸 배워온다고 얘기할 때는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가족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의미, 이런 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열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단박하고 솔직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쪽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보다 많다.
따라서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재능이 있거나 또는 좋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뭘 추진하다 보면 도와주는 세력보다는 이게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세력이 대체적으로 많을 수 있다. 좋은 의도, 좋은 재능을 이렇게 좋은 재능도 다듬어지기 전에는 어때요? 서툴러요. 그렇죠? 좋은 의도도 힘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직 역량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다 어설픕니다. 그 어설픈 단계는 계속 공격의 이게 시비거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좌절시키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280쪽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유명해질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갖고 있다. 유명해진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보통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자기의 의도가 이타적이고 또 자기의 재능이 남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앞서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거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런 얘기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볍게 듣는 게 있고, 의도가 좋으면, 자기 의도가 떳떳하면 남들의 시선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 버릇이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과 이질감이 커지면은 그때부터 이질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의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의도는 좋고 선한데도 장애를 만나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착한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보호하고 돕는 것은 전적으로 유독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은 6조 해능대사를 보는 거예요.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냥꾼들 사이에 15, 16년 정도 잠수를 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스님도 되지 않은 행자가 이 천하에 이 5조 홍인 선사의 법을 받아서 날랐어. 그러니 이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게 뭐죠? 열심히 했지만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속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분들의 이제 이게 속상함과 분노가 가라앉는 세월이 한 15년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래봐야 행자예요. 아직 스님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있었어요. 인종법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통도사 방장스님, 통도사처럼 큰 절인데 거기에 방장스님 그 정도 급이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법문을 하셨거든, 그날. 법문을 하시는 날 이제 가서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고 거기 스님들이 막 기대가 움직이는 거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이러고 이제 논쟁을 하니까 이 더벅머리 분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소리를 인종법사가 들은 거예요. 듣고는 이게 범상한 소리가 아닌 거라. 그래서 이제 불러서 전후 내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내용이 비범한 걸 보고는 혹시 이렇게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이 남쪽으로 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던데, 당신이 그 당사자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받았던 가사와 가루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종법사가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그러냐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대담을 했겠죠. 대화를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 했겠죠.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수계 삭가를 해주고 수계 법사가 됩니다. 인종법사가. 그래서 수계사가 돼서 이게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승복을 딱 수계하고 승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이 법상으로 모십니다. 이 방장 스님이. 그리고 밑에서 청법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청법계를 하고 예를 하고 법문을 듣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법문을 들어봤던 이 일대의 사람들이 일단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인종법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도 들어는 보자 해서 시작된 게 육교단경이에요. 이 인종법사가 그 해능 스님의 그 지혜, 수행, 경지 이런 거를 알아봤고 옥 속에 그 옥도를 본 거죠. 그 속에 아주 그 훌륭한 옥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다듬어서 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요? 본인은 그 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위치를 잡고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비와 비방을 누르는 위치, 유독한, 그리고 이미 위치가 공고하게 잡힌 이분이 자기의 덕력으로 주변을 진압을 해주고 안정을 시킨 상태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법을 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종법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육조 해능 스님의 성취는요, 인종법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법을 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종법사의 이러한 마음이 없고, 이러한 수행력, 이러한 포용력이 없으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육조 해능 스님만 대단한가 했는데, 육조 해능 스님을 이렇게 법상에 모셨던 이 인종법사, 생각을 해보면, 머리 금방 스님을, 방장 스님의 위치에서 제자의 머리 깎아준 스님을 위로 올리고 자기가 이게 제자 역할을, 제자로서 법을 배우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해서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중을 진압을 해주는 거. 정말 비범한 분이죠. 자, 그런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유명해질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보통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쉽게 부당하게 비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육조 해능스님 떠올려 보면 쭉 이렇게 연결되죠. 이 일이 생길 때 착한 사람들이 스스로 스스로 서도록 보호하고 돕는 것은 전적으로 유덕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선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는 유덕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공덕은 참으로 크다. 그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고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마음 쓰는 법을 우리가 익히고, 그래서 우리의 신구이 삼업이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업을 바꿔서, 그런데 바꾸려고 그러는데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네요. 안 바뀌죠. 바뀌게 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자, 쇠는 형태를 그냥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자기 형체를 쉽게 바꾸죠. 그럼 쇠는 형체를 쉽게 바꾸는 물건이다. 쇠는 형체를 쉽게 안 바꾸는 물건이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건 언제 생기죠? 그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조건이 바뀌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급속도로 DNA가 구조를 바꿔요.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때, 않으면은 겪게 될 이 상황을 위기의식을 담아서 느껴줘야 돼요. 그거를 생생하게. 위기의식을 담아서, 그래야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공부는 간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위기의식,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담아줘야 그 자리에서 습관은 바뀐다. 안 그러면 원래 멘치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